여러분 안녕, 미유예요. 오늘 수다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오늘 애기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대본을 좀 써왔는데 제가 이렇게 할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훈육이 뭘까요?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훈육은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이 세상에는 질서와 법칙이 존재하고 우리가 아이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엄마의 마음으로.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를 많이 혼냈잖아요. 우리 아이가 혹시라도 남한테 피해를 끼칠까봐,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를 흉볼까봐. 이것 때문에 이제 훈육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자꾸 치마를 들추거나 옷을 들추거나 이러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흉본다, 아이 창피해 이렇게 하잖아요. 흉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 신체 일부를 남한테 보여주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흉볼까 봐, 창피하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훈육은 남한테 피해가 갈까 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 엄마들이 가르쳐 주는 거다. 이걸 이제 훈육을 겁낼 필요가 없겠죠. 저는 이제 아이와의 상황을 세 가지로 생각해요. 훈육 상황, 칭찬 상황,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총알을 만든다. 총알을 만든다. 우리 훈육을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쟁 맞잖아요. 훈육을 전쟁이라고 생각했을 때 총알이 많이 있어야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총알을 어떻게 만드냐? 첫째, 엄마의 안 돼는 너무 많으면 안 돼. 우리가 만약에 회사 입사를 했는데 그 회사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치마를 입어도 안 되고, 청바지 입어도 안 되고, 구두 신어도 안 되고, 쉬는 시간에 잡담해도 안 되고, 간식 먹어도 안 돼. 이런 규칙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겠어요? 이거 못 받아들이죠. 불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엄마의 안대가 너무 많으면 힘을 잃어요. 엄마의 안대가 적을수록 힘을 얻는다. 저희 아이가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했을 때, 막 오만 데 다 기어다니면서 막 물건들 다 헤집어놓고 끄집어내고 그러잖아요. 보통 안 된다고 하죠. 못하게 하죠.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걸 왜 안 된다고 하지? 이거는 애기가 궁금해서 이제 탐색하는 거잖아요. 왜 안 된다고 해? 엄마가 이제 청소하기 힘드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안 된다고 못 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엄마의 안 돼는 끝까지 안 돼야. 우리 엄마들 애기 안 된다고 해놓고 애기가 울고 찡찡대고 이러면 해주잖아요. 이번만이야, 마지막이야 이러면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안 된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안 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냥 안 된다고 했어요. 끝까지. 적어도 그 상황에서만큼은. 엄마의 안 되는 진짜 안 되는 거다를 가르쳐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평상시에 사랑을 많이 주는 거죠. 우리 칭찬할 때 이렇게 아우 잘한다 최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거죠. 칭찬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칭찬 많이 하면 안 돼요. 칭찬은 애기가 칭찬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도 안 좋대요. 칭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분위기로 대하라는 거죠. 아, 우리 애기 이뻐 죽겠네.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거죠. 평상시에. 총알이 많이 생겨요. 총알이 이제 두둑하게 챙겼어. 총알, 일상생활에서 많이 생겼어. 그럼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훈육이라는 전쟁을. 누구랑 싸우죠? 적군이 누구예요? 우리 애기예요? 우리 애기는 적군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는 아군이에요. 우리 편. 우리는 애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애기를 이길 수가 없죠. 적군은 누구예요? 이 아이의 본능. 이 아이의 본능과 우리가 싸워서 그 본능을 이제 사회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이 훈육이라는 과정인 거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모르는 세계에 떨어졌어요. 외계인가? 오지에 떨어졌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모르는 막 언어로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와서 이제 내 보호자 같아.
그럴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자기 여기 떨어졌잖아요. 우리 뱃속에만 있다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냐고요. 우리 그 보호자 같은 그 사람이 말도 안 통한다고 막 화내고 막 짜증내고 막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의사소통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뭐 손짓 발짓 해가면서 막 노력해 주길 원하잖아요. 따뜻하게 대해주길 원하잖아요. 아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뭐 이건 안 되는 거야, 저건 안 되는 거야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제 훈육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 이 아이가 충분히 이게 잘못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계속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는 게 이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저귀 갈자 했는데 막 도망 다녀요. 아니면 뭐 밥 먹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든다고 막 숟가락 확 집어 던진다거나. 이건 문제 행동이죠. 저는 이럴 때 이제 아기를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침묵 훈육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전쟁에서 쓰는 방법은 침묵이에요. 네, 여러분, 침묵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가정보육 하던 시절에 스타필드에 있는 실내 놀이터를 자주 갔어요. 거기 이제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거기 가면 항상 애기들이랑 엄마들이 이렇게 엉켜서 되게 많아요. 시끌시끌해요. 좀 음악 소리도 시끄럽고.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복덩이가 이제 문제 행동을 일으켜서 제가 침묵 훈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시작한 지 10초 됐나?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애기 손 잡고 눈 딱 마주치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그 시끄러운 상황에서. 신기하지 않아요? 침묵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복덩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침묵 훈육을 시작한단 말이죠. 눈 딱 보고, 엄마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아. 지금 우리 복덩이 매우 잘못한 상황이야. 이런 분위기만 풍기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아이만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못 견뎌해요, 아기가. 울고 불고 막 나자빠지죠. 그래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은 아기가 이제 자기 힘으로는 이제 뭔가 할 도리가 없다. 뭐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뭐 행동의 변화가 조금 보여요. 뭐 울음이 잦아든다든지 아니면 뭐 엄마를 도움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든지 이러면 이제 작은 미션을 주죠. 엄마 손 잡아 아니면 엄마 앞에 서 이렇게 하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이제 다시 침묵 근육이 시작되는 건데 결국엔 해요. 언젠가는 해요. 그럼 이제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죠. 많이 속상했어. 그래서 울었어. 이러면서.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나쁜 행동이었어. 이제 앞으로 안 그러는 거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면 아기가 알아들어요. 그 전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그 얘기가 안 들어오죠. 그냥 엄마가 화낸다고만 생각하지 얘기를 못 듣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지하고 난 후에는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희 복덩이는 제가 침묵 훈육 시작하면 진짜 요즘은 1분도 안 돼서 이제 안 그럴게요 하고 안아주세요 이렇게 해요. 이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막 행동도 조금씩 변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를 한두 번 되는 건 아니고 진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매일매일. 같은 상황이 매일 일어나도 매일매일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한테 갑자기 뭐 누가 이런 거 바꿔줘. 이건 잘못된 거 한다고 한들 바로 바꿀 수가 있냐고요. 우리 아이들은 더 심하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사회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본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는 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계속 이제 반복을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이한테 뭐 화를 낸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침묵 훈육이 쉬운 거냐? 또 그건 아니에요. 진짜 그 가만히 있는 그 상황이 진짜 못 견딜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그냥 몰라 이러고 나가버리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진짜 1초 2초 들죠.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목석이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이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까지 했던 건 진짜 아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제가 많이 편해요.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이러면 솔직히 자괴감 들잖아요. 애기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편하고 오히려 저는 훈육이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아이한테 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거 이 하나가 이제 이 저의 삶의 질을 되게 올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복덩이가 지금 4살이거든요. 한 달 후면 이제 3돌이에요. 훈육은 이제 한 2돌부터 시작하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래도 좀 뭔가 인지가 돼요, 아기한테.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훈육 상황까지는 가지 않고 간단간단하게 이제 이건 안 되는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엄마가 알려주는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 2돌부터 훈육 상황은 2돌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 경험담 그리고 제가 혹시 힘듦을 겪고 있는 우리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오늘은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 이제 상황별로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제작할 테니까